네, 오늘 아침 뉴스룸은 KBS 박은지 기자, 최영희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박은지 기자님, 그 검찰이 어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오전에 검찰은 부산시청 이 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7일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검찰이 부산시청을 주목하는 이유, 이 바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이 지난 6월에 이 원장으로 선임됐던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노 원장은 부산대 병원 재직 시절에 이 조 후보자의 딸 그 부산대 의전원을 다녔잖아요. 지도 교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6차례에 걸쳐서 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특혜 장학금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장학금의 대가가 이 노 원장이 원장으로 선임됐던 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볼 걸로 보이고요. 또 당시에 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 이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죠. 이 어제 업무차 출국을 하려다가 이 공항에서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제지당했고요. 이 항공사 직원인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는 이 위장 이혼 뒤에 이 조 후보자 일가와 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연일 나오는 뉴스들이 정말 뭐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참 예상이 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별의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수사는 사실 검찰 특수부에서 맡았는데요. 네. 특수부는 이 뇌물죄나 직권남용 등 이 공직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조 후보자가 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사건, 이 사모펀드 투자나 이 부산대 의전원 이 장학금 수령 등의 수사를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장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이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네. 이 관련 업체들의 자금 거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업체가 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에 이 광급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급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이 조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 검찰 수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어떠한 뭐 장관 후보자의 신분인데 그 전에 이제 뭐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런 그 압수수색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입장이 지금 어떤지요? 그 요즘에 이제 기자들이 매일 아침 예. 이 출근하는 조 후보자의 출근길을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이 매일 이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다 보니 조 후보자의 입장도 새롭게 묻고 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처음으로 이 압수수색을 했던 날에는 조 후보자는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좀 당황했던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네. 이 어제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그 기자들은 또다시 이제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 왈가왈부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당황스럽다고 입장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정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직후에가 특히 그랬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아리송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특히 여당은 역시 반발을 시작했죠.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네. 유례가 없다 보니 정치권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첫날 이 유감이라며 좀 다소 자제된 반응을 내놨던 여당은 최근에는 요 며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후보자에게 사퇴 압력을 넣는 것이냐, 뭐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특히 검찰의 이 혐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 검찰과 비교를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가세를 했는데요. 네. 이 유 이사장은 어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하게 오버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뭐 여당의 입장인 거고 야당 가운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조차 하지 않겠다.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이 한국당은 지금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네.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전과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저히 임명이 돼서는 안 되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하지만 한국당은 이 보이콧 카드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 신중론이 제기가 네네. 되면서 일단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네. 이 대신에 검찰 수사가 뭐 별 소득 없이 끝나거나 청문회 이후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반응은 그런 거고 사실은 야당 가운데 이제 정의당의 또 이 위치나 입장이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 정의당 진짜 지금 예. 굉장히 고민이 깊은 고민이 많을 것 상황인데요. 같아요. 네. 이 국민적인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뭐 데스노트에 올려야 하느냐. 네. 그렇지만 또 이 조국 후보자만이가 이 개혁의 적임자다. 네. 이런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다음 달 청문회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는 명백한 정치 행위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심상정 대표와 또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요즘 그 관련해서 뭐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사실은 검증 안 된 의혹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지금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이제 정말 청문회의 장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또 조국 후보자에게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놓고서 또 난관에 봉착했다고요. 맞습니다. 가족 문제인가요? 네. 핵심은 이 가족을 부르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게 야당은 조 네. 후보자의 가족이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꼭 불러야 한다 이러면서 25명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족을 네. 포함해서 관련 포함해서. 인물 25명.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당은 지금까지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는 없다며 없던 이건 것 인권 같아요. 침해다, 예. 뭐 인질극이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는데요. 그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자 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로 맞서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는 물러서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아내와 동생은 꼭 불러야 된다고 했고요. 네. 민주당은 그래도 가족은 안 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문제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5일 전에 청문회 5일 전에 네. 이제 송부가 돼야 되는데 그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다음 달 2일, 3일로 예정된 이 청문회 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도 네. 불투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 너무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뉴스가 많이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좀 조속히 열려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긴급한 뉴스가 많은데 예. 어제 또 국회에서 또 이 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예. 일단은 용어만 놓고 들으면 알듯 말듯합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최평론가님.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 논란 지금 시끌시끌하고요. 네. 조금 이따 양지열 변호사가 전해주시겠지만 네. 어제 또 대법원에서 네. 큰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주가 정말 그 사이에 국회에서 또 폭탄을 던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돌발 변수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도 터뜨리지 안 하는 게 마세요. 또 튀어나왔거든요. 아, 네네.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정개특위. 네.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예.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게 갑자기 뭐지? 국민들 다 그러실 텐데 네. 익히 알던 겁니다. 지난 4월 말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격돌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웠죠. 예,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면서 이 몸으로 충돌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 경찰에 고발되고 있어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에 2개의 현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국 후보와 직결돼 있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렇죠. 네. 공수처 공수처. 신설. 네. 근데 그거 외에 하나의 패스트트랙에 3개 법안이 올라갔거든요. 네. 남은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인데 예. 바로 그것을 정개특위가 다루는 겁니다. 네. 근데 정개특위가 기한이 다 돼서 간신히 여야가 합의해서 늘리고 해서 8월 말까지거든요. 네. 8월 말 내일입니다. 네. 그런데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이 네. 이 법안의 처리를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법안 처리가 시도되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왜 우리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느냐, 네. 날치기다라고 하면서 네.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홍영표 위원장이거든요. 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위원장이 밀어붙여서 바로 이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표결 처리가 된 겁니다. 네. 네,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볼까요?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요. 예.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예, 예.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예.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지금 정의당도 있지만 네. 바른미래당도 있고 네. 지금 또 깨졌지만 민주평화당도 있습니다. 네. 또 신당 추진하는 10명의 의원과 4명이 지금 민주평화당으로 남아 있는데 지난해 말에 돌아가 보시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당시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네.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을 관철시켜 달라. 그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합의에 사인을 해요. 네, 네. 맞아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다가 정리된 선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것은 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개정안에서는 핵심적인 게 네.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요. 300석 의석을 늘리진 않는다. 유지한다. 300석으로 예. 고정. 네. 그런데 무려 비례대표가 75명이고요. 그러면 지역구가 줄겠죠. 네. 네. 지역구가 225석으로 줍니다. 이 안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0% 연동형은 아니지만 네. 여기서 연동형은 또 뭐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전국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배분하자. 그래서 뭔가 대표성이 좀 확보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100% 연동형을 하려니 비례대표 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50%만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서 의석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짜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절충적인 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연동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완전한 연동형 아니지 않느냐. 또 비례대표 싫어하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네. 비례대표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느냐. 격돌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 내용이 어제 정개특위를 통과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정말 큰 그렇죠. 이 사태였을 텐데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린 네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여야 합의로 지금 얘기를 했었고 표 대결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과반을 넘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역구가 28석이 줄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게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반을 넘긴 분들의 그 면면이 궁금합니다. 정개특위가 어떻게 네.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나요? 구성되어 있는 방식을 알아야 어떻게 네. 돌아가는 건지 이해가 되겠죠. 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가장 화면에 많이 잡혔는데 네. 심지어는 국회법 해설서 책을 들고 이 국회법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예.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19명입니다. 정개특위 여야 함께 구성돼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수로 있고 나머지가 이제 군소정당이 참여해 있는데 네. 아까 여야 사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모두 다 찬성을 한 겁니다. 네. 어제 이 워낙 거세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네. 홍영표 위원장이 특이한 방식으로 표결을 했어요. 어떻게요? 표결을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해 주십시오. 이런 너무 시끄러워서 네. 의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11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19명이기 때문에 과반은 10명 이상이 되면 그렇죠. 통과거든요. 넘었죠. 11명이 일어났으니까 과반 통과. 네. 또 반대하는 의원들 일어나 주십시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다 일어서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반대 없습니다. 반대 없습니다. 반대 0. 그러고 이제 관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성 자체가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제일 핵심은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을 네. 민주당이 먼저 하나 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유한국당이 맡는다. 이걸 가지고 올해 계속 많이 다퉜었는데 고심고심하던 민주당.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약은 사개특위, 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입장을 위해서 정개특위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11표. 잘 들어보시면 어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말 절절한 호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한 번도 위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개근을 한 의원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뭔가 여야 합의를 이뤄내려고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으로 여기에 참여했는데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참여만 했어도 표결에 네. 참여만 했어도 난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해도 자유한국당이 너무하다라고 아하. 성토하면서 예. 찬성의 입장에 섰고 네. 같은 당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원은 반대표에 섰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저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갈렸군요. 예, 그래서 한 팀에서도 갈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은 넘겨서 통과 처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날치기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잖아요. 네. 여야에 어떤 쟁점이 또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쟁점은 네. 그게 쟁점이에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지난해 말에 여야 5당이 합의하고 그럼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에 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오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자유한국당이 딱 낸 안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거 뭐냐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앱시다. 아예. 그냥 다 예. 투표로 하자. 예, 그 대신 300명 의석 중에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니 10%의 의석을 줄입시다. 그러면 30석이 줄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국회가 270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270석 모두 지역구로 뽑읍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진행되면 드러나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자리가 지역구가 없어지는 줄어요. 거니까. 네. 지역구가 주니까 그러면 지역구 몇 개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뭐야 우리끼리도 또 싸워야 되는 거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국회의원 밥그릇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이 비례대표 늘리는 것은 반대다. 네.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패스트트랙 이후에 계속 싸우던 부분이 정개특위 어제 처리 이후로 아마 한국당은 지금 보이콧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조국 후보 이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다 보이콧. 여러 가지 일정이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수, 돌발 변수에 놓여 있어서 국회 의사 일정이 어디가 진행되고 어디가 막힐지 네. 오늘부터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이 발효되는 게 아니라 사실 단계들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 건 이제 개정 안건이에요. 네. 근데 이 안건이 과연 이게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체계하고 작구에 맞는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최장 9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필 또 이렇게 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아. 근데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설명했다시피 네. 자유한국당은 여기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0일까지 최장 길게 끌 것 같다라는 게 아하. 일반적인 예측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말까지 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90일 네. 끌면 그러고 나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네.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이 두 달. 근데 이거는 또 문인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권으로? 예. 아마 그런가요? 넘어가면 표결은 바로 붙일 것 같다. 그러니까 90일 다음에 60일이라지만 90일이 지나고 나면
곧 표결이 돼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예. 원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내년 총선 때 적용되는 건가요? 내년 총선에 그렇게 되면 예. 한 2개월 정도를 거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선거구를 제대로 확정을 하면 그다음에 2개월 정도 공지를 해서 우리가 선거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사실 이거 국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이요.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게 딱 3년 전 이맘때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탄핵이 됐고 재판에 넘겨진 건 2년 4개월 만인데 네. 대법원 결정이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라고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5년 그리고 최순실 씨는 20년 둘 다 사람 다 벌금은 200억 원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어요. 네. 한쪽이 줬고 한쪽이 받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대법원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내려가서 재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이 항소심까지는 달랐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재판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좀 정리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달랐을까를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박 전 대통령에 건너간 부분이 일단 이제 독일의 코어스포츠라는 곳에 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하기 위한 돈이 건너갔고요.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말 3마리를 사는데 34억 원이 필요했었고 또 삼성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는 데 16억 원도 투자를 했다, 지원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2심 재판에서는 이게 묵시적 청탁도 있었고 대가 관계도 있었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86억 원이 됐던 거예요. 슬쩍 올랐네요.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게 경영승계라고 하는 어떤 현안도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현안이 없으니까 청탁도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뇌물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뺐고 또 말도 이게 참 웃긴 게 말 3마리를 정유라 씨가 다 타긴 했지만 네. 삼성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뇌물이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금액으로 우리는 산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한 금액이 36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는데 네. 대법원이 보니까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삼성 쪽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네. 이게 어찌됐든 전부 다 그냥 사실상 다 타도록 해줬고 네. 심지어는 중간에 말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최순실 씨가 임의로 처분을 했는데 삼성에서 그걸 가지고 그건 막지도 못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뇌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맞았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 뇌물을 준 쪽이기 때문에 사실 액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네.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삼성 돈을 끌어다가 이게 최순실 씨를 지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돈을 빼서 불법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뇌물도 늘어났고 횡령 액수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횡령이 늘어났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보다도요, 뇌물 액수보다도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2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한다 그래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박 전 대통령 공직자였잖아요. 공무원 공직자 선출직에 대해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뇌물죄로 이게 재판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몇 년이나 자격을 제한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법 규정을 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별도로 선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끔 판사님들도 이런 부분은 혼돈이 오시나 봐요. 1심하고 2심에서 그걸 따로 선고를 안 하고 묶어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선고를 해라는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2심에서 여태까지 받았던 뇌물죄나 이런 부분이 무죄로 갈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크게 달라지진 네, 않았을 그러니까 선고만 따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 중에 강요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강요죄 중에 몇 개는 이 법원이 살펴보니까 그냥 가서 달라고는 했는데 이게 강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좀 겁을 먹을 만큼 협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달라고 한 것 자체로 강요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강요죄 몇 개는 무죄로 빼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판결에 정말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길 지나가다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윤석열 예.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이제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네. 돌이켜 보면 국정농단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서
적극적인 이제 활약을 벌였던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 국정농단에서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 어제 재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경재 변호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많이 화면에 나왔는데 네. 이분은 이 최순실, 이분은 계속 이제 최서원이라고 얘기해요. 어제 법원에서도 네. 최서원이라고 그래서 명시가 이것도 됐었죠. 좀 예. 가물가물하신 국민들이 예. 최서원은 또 누구지? 네. 최서원이 최순실입니다. 우린 다 최순실로 부르지만 개명해서 법적인 이름은 최서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재판에 있어서 이 판결은 앞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만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주장한 법적인 논리를 결국은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불만 성토를 했고요. 네. 또 한 번 이렇게 화면에 등장한 변호인은 삼성 측 변호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 사과를 먼저 전하면서도 이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설명한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것은 네. 혐의를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표정을 보면서 네.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난감한 상황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제 발언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일일이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어제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 네. 그 하나의 공감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가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재구속되는 것 아니냐 사실 하는 이게 부분인 것 더 같아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 최일 평론가 삼성 측 변호인단의 표정이 어두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횡령 액수도 늘어났는데 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형량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기간 넘어버리는 거네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로 선고를 받을 때 집행유예라는데 예. 네. 법으로 정해놓은 형벌이 5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바로 나와서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뭐 다음 달에도 구속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6개월에서 1년 또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혹시 불리하게 나면 또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서 내려질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